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늦은 밤입니다. 내일 제가 어디 애들이랑 먼 곳을 가서 하나도 못 올릴 것 같아서 오늘 밤에 미리 찍고 예약을 걸어 놓습니다. 이게 오늘 밤에 올려야 되나 내일 아침에 올려야 되나 일단 찍어 보고요. 네, 오늘은 그 조선일보 봉다방 있죠. 거기 아주 유용한 방송이 있어가지고 엄청 공부가 많이 됐어요. 그 차학봉 기자님, 이 일본 부동산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인자 같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약간 다른 부분, 그러니까 공통된 점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일본에 살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또 차학봉 기자님처럼 무슨 그 당시에 90년대 버블 붕괴에 대한 논문을 쓰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지식은 짧지만 데이터로만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뭐 반박도 좀 하고 비슷한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들께 비주얼하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차트로 만드니까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비주얼하게 보여드리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엇 TV만의 장점이 되겠죠. 자, 오늘 제목입니다. 바탕화면은 조선일보 봉다방 썸네일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 양해를 구합니다. 이제 그 제목은 원래 일본 제목은 이제 저금리가 촉발한 그러니까 일본 버블 붕괴론, 뭐 우리 대한민국도 따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제목인데, 이제 썸네일에는 일본 부동산 신화 고령화 아닌 공급폭탄에 무너졌다. 이건 아마 이지스 자산운용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반대거든요. 반대는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고령화가 아닌 공급폭탄이 아니고 고령화와 공급폭탄, 거기다가 가계부채,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봉다방을 뉴스를 보겠습니다. 네, 땅짓고의 봉다방 코너예요. 저금리가 촉발한 일본 부동산 버블, 한국도 따라가나. 맞죠? 제목이 저거였어요. 네, 썸네일은 약간 고령화가 아닌 공급폭탄에 무너졌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쭉 봤어요. 쭉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만한 걸 먼저 캡처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일본식 버블 붕괴냐 폭등세 지속이냐, 일본 버블 붕괴의 교훈. 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요 분이 차학봉 기자님이시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땅짓고 이제 팀장이신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경험이 워낙 많고, 특히 차학봉 기자님은 막 논문도 쓰고 보통 우리의 일반 유튜버랑은 차원이 달라요. 자, 근데 이제 소개한 걸 볼게요. 일본이 이제 플라자 합의 이후로 정책금리가 내려가면서 주가랑 부동산이랑 폭등했다. 그리고 나서 89년부터 정책금리를 인상하면서 3대 도시 주거용 집가지수가 하락했다. 그러니까 저금리로 내려갔다가 금리를 올리니까 이후에 시차를 두고 하락한 거네요.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일단 이제 축전은 이지스 자산운용에 연구한 걸 갖다 인용을 좀 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당시는 플라자 합의로 엔고 불황이 왔대요. 일본 85년 9월이에요 플라자 합의. 근데 이번에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락다운, 완전히 꼼짝달싹 못 움직이는 그런 불황이 왔어요. 그런데 그 엔고 불황을 탈출하려고 저금리 부양책을 펼쳤어요. 그리고 우리도 저금리 양쪽 안에 보조금 막 돈 뿌려줬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내쳤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 87년에 블랙먼데이가 왔어요. 87년 10월 달에. 그래갖고 이제 세계가 대공황이 온다 그래가지고 금리를 더 낮춰버렸대. 그러니까 주가가 부동산에 더 폭등한 거예요. 우리도 불황을 극복하려고 돈 풀고 저금리한 게 주가 부동산이 급등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하면서 쫙 째려보잖아요 지금. 네, 맞는 말이에요. 제가 봐도 이런 거 많이 맞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단계적으로 규제 정책을 했는데, 뭐 지금 우리처럼 뭐 토지 거래 제한 무슨 제한구역이 어쩌고, 여기 뭐 금리를 엄청 올리고, 뭐 토지 관련 융자의 총량 규제, 지금 우리 LTV, DTI 이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토지 기본법 도입하고, 우리랑 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어느 나라나 부동산이 버블이 생기면 비슷한 정책을 내놓겠죠.
그런데 일본이랑 우리랑 다른 게 우리는 아파트 위주잖아요. 일본은 단독주택. 왜냐면 그래서 토지 가격이 위주로 올랐대. 왜냐면 토지 가격 이꼬르 주택 가격이니까. 우리는 땅값이랑 아파트 값이랑 또 좀 약간 달리 놀잖아요. 그다음 볼게요. 근데 이제 일본이랑 미국 서프라임이랑을 비교를 해보면 플라자 합 이게 일본은 90년 전후예요. 90년 전에 85년에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불황을 방지하려고 5%였던 기준금리를 2.5%로 인하했대요. 근데 이제 미국은 IT 버블 2000년 이후로 나스닥이 5000에서 1600까지 폭락했잖아요. IT 버블 붕괴되면서 닷컴 버블. 그래서 6.5%인 기준금리를 2%로 낮췄대요. 1년 만에. 그리고 2003년에는 2%로 낮췄다가 2003년에는 3년 후, 그러니까 3년 후죠. 연 1%로 낮췄대요. 왜냐면 뭐든지 불황이 오거나 그러면은 금리 낮춘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쓰러지거든. 이자를 못 갚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금리 인상 후 이제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는데 얼마나 올렸냐면 2.5%인 금리를 90년 8월에 6%까지 올렸어요. 더블 이상 올렸어. 더블 이상. 그리고 미국도 1%였던 금리를 2006년 5.25%까지 올랐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89년도에 니케이가 상투치고 무너졌고요. 91년도에 일본 버블이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미국도 2006년 5.25까지 올리니까 2006년 4월인가 5월인가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상투를 치면서 박살이 났죠. 어떻게 미국 주택 가격이 그것도 아파트도 아니고 일반 전체 주택 가격이 뭐 38%인가 빠졌더라고. 지수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더 빠진 아파트도 있겠죠. 자, 비슷하네. 일본 90년이랑 미국 2006년이랑 우리 지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 저는 우리까지 포함시켜요. 여기 오른쪽에다가 우리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여기다 뭘 넣었냐면 이제 일본은 플라자 합의에 따른 엔고 불황, 미국은 IT 버블에 따른 불황,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따른 불황. 그래서 금리를 우리도 엄청 낮췄죠. 0.5까지 낮췄잖아. 더 이상 낮출 수도 없어. 근데 올해 2번 올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 제가 관련 있는 건 이거예요. 일본 도쿄대 교수면서 예일대 박사인데 고령화 결정론이라는 논문인지 인터뷰를 했대요. 왜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의료 복지비 증가로 재정이 악화됐다. 니시무라 기요히코 도쿄대 명예 교수인데 이제 2012년 인터뷰는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일본의 버블 붕괴를 이어졌다. 맞죠? 90년부터 2000년 20년 동안 20년 후에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도 고령화에 따라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할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미국은 2006년도에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폭락했어요. 서프라임 맞았어. 우리는 아직 안 맞았어. 그리고 인구 요인 때문에 일본은 2040년까지 주택 가격이 2010년에 비해 46% 폭락하고 한국, 중국도 40-50% 떨어질 것이라고는 보고서도 나왔다. 차학봉 기자님이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 주장이랑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올해 상투 치면 2009년까지 52% 폭락할 것이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의 기사를 보면은 일본에 이제 이게 일본 주택가격 지수고 이게 91년 상투 칠 때예요. 그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이렇게 늘다가 지금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걱정할 거 없다 그러면서 고령화는 아무 상관없다 이랬어요. 근데 웃기는 건 이지스 자산운용이 안 그런 나라만 골라온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를 인용할 때 일단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인용하죠. 그렇잖아. 우리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면서 큰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필리핀을 가져와서 우리를 비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미 대륙을 갖고 올 때 미국을 갖고 오나요? 카나다를 갖고 오나요? 근데 캐나다를 갖고 와서 캐나다 안 맞는데 근데 미국은 정확히 일치해요. 그 다음에 유럽을 우리가 인용할 때 영국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뚱딴지 같은 벨기에나 덴마크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랑 비교하려고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를 갖고 오려면 영국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은 우리 지금 미국이랑 똑같이 생산 가능 인구 폭락하면서 그 부동산이 서프라임 때 폭락했다고요.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는 안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억지로 아니라는 거를 하려고 아닌 나라만 골라온 거야. 제가 작년 말에 책 했을 때 미국 똑같고 일본, 그러니까 유럽, 영국 똑같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성향이 비슷하고 경제 규모나 땅덩어리 크기도 비슷하고 국민 성향도 비슷한 스페인을 갖다 놓으니까 똑같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건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걸 또 인용한 차학봉 기자님도 놓쳤어요. 고령화는 아무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즉 생산 가능 인구 통계학이에요. 상관 있다니까. 자, 그걸 지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거고 차트가 좀 되게 복잡해요. 설명할 것도 많고. 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저는 100년 아니면 취급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의 1880년부터 지금까지의 그 니케이 지수랑 그 다음에 케이스 실러 지수랑 그 다음에 일본 그 주택가격 지수랑 그 다음에 일본, 미국,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그 다음에 엔달러 있죠? 다 넣은 거야.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근데 이거 실제로는 1875년인가 6년인가부터 있는데 내가 80년으로 잘랐어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1차 대전 그 다음에 한일합방 되기 전에 명치 유신하고 막 이럴 때 여러분들 주가 보신 적 있어요? 일본 주가? 이거 일본 주가예요. 해방 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문 닫았다가 49년 그 5월 5.16, 여러분들 우리도 5.16 있죠? 일본도 5.16에 동경 거래소를 개장을 했어요. 5.26인가 5.16인가 하여튼 그래요. 49년도. 우리는 그 7년 있다가 1956년에 대한증권거래소가 오픈을 했고요. 자, 재밌는 거 잠깐 보면요. 이때 요거요. 청일전쟁 때 이겨가지고 대박 났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러일 전쟁을 승리하면서 한국을 먹었죠. 한국을 M&A 성공했어요. 그리고 대륙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서 엄청나게 폭등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1차 대전.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피크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1920년에 우리 미공열, 쌀 선물 투기 그거였고요. 나중에 얘네가 이제 망가지면서 관동 대지진 나고 쇼와 금융공황 나고 세계 미국 대공황 나면서 이렇게 망가진 거. 이거 그래서 항상 저는 주가 지수를 놓고서 역사적인 거를 기억을 해요. 이런 차트 처음 보실 거예요. 이거 아마 유튜브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최초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초, 영국, 미국의 최초, 지구상의 최초예요. 거기다가 태양계, 은하계를 넘어서 안드로메다에서 딱 2명 있는 데이터가 저예요. 대단하죠? 자, 일단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이거 하기 전에 헷갈리죠? 자, 이렇게 요게 하나의 차트예요. 차트가 여기에 4장의 차트가 겹쳐 있는 거예요. 자, 1번 차트, 그 다음에 이게 2번 차트. 이걸 투명하게 하면 뒤에 것도 보이겠죠? 그 다음에 3번 차트, 요게 3번 차트, 3번 차트, 그다음 마지막 요게 4번 차트. 차트가 4장이 겹쳐 있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죠 이거? 4장을 겹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을 투명하게 겹치는 기술이 엑셀에는 제가 유일해요. 이런 엑셀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학원 선생들도 놀란다니까. 이게 엑셀로 되냐고 막 이래요. 근데 전에가 왜 이렇게 겹쳐서 놓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좋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든지 겹쳐봐야 돼요. 또 19금 얘기할 뻔했네. 겹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인류 태생에 아담과 이브가 이제 19금이니까 하여튼 겹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일단 헷갈리니까 제가 안 겹친 걸 갖고 먼저 차트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 여기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주말이니까 몇 개 못 찍어서 길게 할게요. 이거 어차피 설명할 것도 많고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몇십 년의 운명을 좌우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일단 이거 니케이 89년에 39,000 갔다가 박살났다가 된 거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 이거는 케이스 실러 미국 1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 좀 전에 봤던 이지스에서 보였던 일본 주택가격 지수예요. 아파트 아니고 그냥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엘리엇이 만든 1960년부터의 그 빨간 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로 만든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 지수. 자,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실질이에요. 물가로 나눈 거예요. 안 그러면 비교가 안 돼. 다 CPI로 나눠야 돼요. 자, 봤죠? 일단 두 번째 장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여기 설명은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 설명 있는 것처럼. 자, 일단 파란 거 일본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아까 보셨을 거예요.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똑같아요. 그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생산 가능 인구 비중 15세 이상 64세까지. 요거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25세 이상 했어요. 왜? 아파트를 구입 가능한 사람은 15세 16세는 못 사요. 25세 넘어야 돼. 그래서 제가 25세로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다 인구 구조가 다 달라요. 일본은 여기가 상투고요. 미국은 여기가 상투고요. 우리나라는 여기가 상투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91년도에 부동산이 상투를 쳤고요. 미국은 2006년도에 상투를 쳤고요. 한국은 지금 상투를 친다고 봐요. 저는 이게 올해가 상투거든. 정확히 일치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거. 자, 이거는 N이에요. N이에요. 지금 N 달러.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기준금리 노란 거 미국 기준금리. 그 다음에 그 연두색은 일본 기준금리 이런 데이터도 다 없어요. 60년부터 있어. 저는 이거 50년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요거 그 하늘색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요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간다. 미국이 올렸다가 내리니까 우리도 올렸다가 내렸잖아요.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종이가 지금 네 장이 겹쳐 있는 건데요. 요거 네 번째 종이. 요거는 미국의 여기 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예요. 자, 그러니까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그 다음에 요건 빨간 거는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다 다르죠? 얘는 여기가 상투고 멈췄고 얘는 여기가 상투고 박살났고 우리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복잡한 거를 한 장으로 보겠습니다. 한 장으로. 방금 전에 본 네 장을 겹친 게 이거예요. 이제 조금 눈에 보이죠? 근데 제가 마우스로 그림을 그릴 거니까 뭐 건드리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일본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 니케이가 이제 일단 주택 가격 지수부터 보죠. 주택 가격 지수. 일본은 초록색으로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으로 표시해요. 일본 파란색. 일본이 60년부터 주택 가격 지수가 쫙 올라갔고 3년도에 상투치고 74년도에 오일 쇼크를 한번 얻어 맞아요. 그다음에 쫙 올라가고 91년도까지 갔다가 그다음 91년대 상투치고 잃어버린 20년이었고 지금까지도 70년대 가격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올랐어요. 지금 이게 작년 중반인가 업데이트하고 제가 안 한 거예요. 자, 일단 일본 주택 가격 지수. 그다음에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볼게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막 늘다가 여기 70년 초반에 꺾여요. 그리고 다시 늘다가 91년 2년도에 상투치고 지금까지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줄면서 완전히 노인네들밖에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일본 금리를 볼게요. 일본 기준금리. 여기 일본 기준금리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분홍색은 그 10년물이고 초록색은 1년물이고 기준금리는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볼게요. 연두색 이렇게 쫙 다 지우고 갈게요. 쫙 따라갑니다. 기준금리 이렇게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또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지금까지 꽝이네. 보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확대하면 확대하지 않고 그냥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일본이 90년만 보자고요. 90년 전후만 보자고요. 이번에 차학봉 기자님께서 90년 전후에 버블 붕괴 때 이 플라자 합의부터 봤으니까 플라자 합의가 요거예요. 요거 파란색 제가 표시를 했어요. 플라자 합의. 근데 그 전부터 니케이는 오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일본 기준금리는 이미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리고 있어가지고 금리 내리니까 부동산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었어. 폭등하고 있는 와중에 플라자 합의가 나가지고 금리를 박살을 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전부터 빠지고 있었고 플라자 합의 때문에 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이전부터 오르고 있다가 멈췄는데 플라자 합의 때문에 금리 낮추니까 폭등을 한 거야. 이게 법으로 만든 거라고 차학봉 기자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가 생산 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꺾였어. 그래갖고 이제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라니까. 니케이가 먼저 상투치고요. 89년에 상투치고 부동산이 91년도에 상투쳤어요. 자, 이 세 가지 보셨죠? 그런데 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폭락시켰던 기준금리를 급등을 시켰어요. 여기까지 연두색.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이 박살이 나. 근데 금리를 낮춰도 부동산이 이제 회복을 못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폭락을 시켰는데도 10년물도 낮추는데도 그 다음에 여기 1년물도 계속 같이 따라져 빠지는데도 부동산도 같이 폭락하고 니케이도 같이 폭락했다니까 20년 동안.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면 금리를 제로금리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오를 때는 금리가 낮아서 올랐는데 금리가 올리니까 버블이 터져버린 거야. 이후로 이제 그냥 부랴부랴 금리를 낮췄거든요. 그때는 소용없는 거야. 이미 버블이 터져가지고. 왜? 폭락 사이클에 들어서 버렸거든. 자, 일본 봤죠? 좀 이따 제가 상세하게 다시 볼 거예요. 그 낮장으로. 지금은 한꺼번에 먼저 여러분들께 기름을 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볼 때 좀 쉽게 보시라고 어려운 걸 먼저 해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볼게요. 미국은 여기서 녹색입니다. 녹색. 미국도 91년도에 같이 빠졌어요. 일본처럼. 근데 우리가 볼 거는 서프라임이죠? 서프라임이에요. 서프라임이 때 뭐냐면은 이게 90년, 여기 2000년에 버블이 터졌어요. IT 버블이. 그래가지고 미국 금리가 뭐냐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미국 기준금리예요. 이때 금리를 박살을 내버렸네. 노란색 보이죠? 여기 노란색 요거 금리 요거 금리빨이니까 노란색 아니에요. 황금빛 금리빨. 그러니까 버블이 그 전부터 오르고 있었는데 주가가 폭락하니까 나스닥이 5천에서 1200 갔다니까. 5천에서 1600 갔어요. 박살났어. 그러니까 금리를 대공 나온다라고 금리를 낮췄어요. 전 세계가 다 낮췄어. 그러니까 버블이 더 생겨버렸네. 그러니까 100년 넘게 이어오던 이 고점을 넘어버린 거야. 이 서프라임 나기 직전에 고점이 2006년 고점이. 그러면서 서프라임 터지면서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났는데 이 당시에 미국 생산 가능 인구가 요거 보이시나요? 꺾인 거 보이세요? 캐나다는 달라. 이지스 자산운용에서는 안 맞는 캐나다를 갖다 놓고 맞는 미국을 안 갖다 놨다니까. 의도적일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말라, 우리 안 따라간다, 이거 하려고. 내가 볼 때는 통계 조작이나 똑같은 거야. 생각해보세요. 아니 북미 대륙을 하려면 미국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들이밀어야지 왜 캐나다를 갖고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같이 왔으면 그건 이해가. 미국은 맞는데 캐나다는 안 맞았다. 이러면 되는데 캐나다도 안 맞았지. 봐. 그리고 유럽 할 때 영국, 스페인 갖다 놓으면서 덴마크 또 뭐였냐 네덜란드를 갖다 놨으면은 안 맞은 나라, 맞는 나라 이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맞는 나라 미국, 영국, 스페인은 쏙 빼놓고 안 맞는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우리랑 뭐 비슷한 것도 하는. 네덜란드 얘기하니까 그 여관 모텔 그 풍차 모텔 그 또 생각나네. 이거 오늘 처음 방송 듣는 사람은 이게 뭐 풍차 모텔이 뭐야. 제가 흥신소 그 풍차 돌 때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몰래카메라 찍어가지고 흥신소 할 때 그 이혼 전문 그 흥신소 알바 했었잖아. 그랬잖아요. 사진 한 장에 70만원 부가세 별도, 10장 하면 700만원 3년치 받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혼 성사시켜주고 위자료 엄청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성공부도 따로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모님이랑 이제 이혼했잖아요. 그럼 그 사모님은 이제 자유롭잖아. 이제 저랑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그 풍차 도는데 같이 가는 거야. 밤에 그 룸사롱 풍차 돌리기 그거 또 생각나네. 이거 19금 방송이나 이거. 어쨌든 그러니까 이 이지스 자산운용 또 차학봉 기자님 요거 실수한 거야. 제가 많이 배우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그 뭐랄까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에러야, 에러. 자, 이제 미국 봤죠? 자, 이제 우리나라 보자. 우리나라. 하나 빼놓은 거 있다. 일본 여기 IT 버블 터질 때 여기
가계부채 비중이 쫙 늘어가지고 부채를 끌어올렸다니까. 저금리니까는 빚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저금리는 이꼬르 가계부채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터지니까 얘가 멈췄다니까. 그러다가 20년 되니까 얘가 박살났어. 됐죠? 그다음에 일본, 미국도 빼놓으면 안 되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노란색 금리를 장기적으로 하락, 여기서부터 솔직히 여기서부터 하락한 거야. 여기서부터 하락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 100년 저항선을 돌파했어. 그런데 이제 초록색 여기 있네요. 미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막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늘어. 왜 갑자기 늘었겠어요? 초저금리. 그래갖고 버블이 빵 터지니까 부채가 팍 줄어. 왜 줄어요? 반대매매. 자기가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야. 차압당하고 경매 나가가지고 부채가 줄었다니까. 최근에 좀 늘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도 늘었는데 데이터 업데이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책에는 내가 업데이트한 걸 넣었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딴 데 있어갖고 좀 구닥다리 하다 그래. 자 이제 우리나라 볼게요. 우리나라 볼 때 서울 아파트 지수, 다른 데는 그 전국 그 주택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10대 도시야. 근데 10대 도시에는 아파트가 많아요. 전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택이 많어. 근데 일본은 아파트가 15%도 안 돼. 5층 이상 아파트 같은 아파트는 5%도 안 돼요. 제가 책에 썼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파트는 보통 맨션이라고 그래요. 5층 이하. 왜냐면 거긴 지진 때문에 높게 못 져. 높은 데도 안 올라가려고 그래. 다 2층짜리 주택이야. 우리 짱구는 못 말려보면 맨날 2, 3층짜리 이렇게 주택 있잖아요. 일본은 다 그래. 여행, 제가 삿포로나 도쿄나 오사카 여행 가보면 이제 그 학원에 저기 온천도 가고 그랬는데 가다 보면 사이에서 보면 아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요. 걔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땅값이야. 아파트 집값이. 자, 네 가지를 보는데 일단 우리 서울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그 다음에 뭐였지? 기준금리, 그 다음에 가계부채. 네 가지 또 볼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자, 우리나라 빨간 거, 우리는 다 빨간 거로 했어요. 우리 막 했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그 버블 세븐 올라갈 때 이때 한번 얻어맞았죠. 서프라임 맞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보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 91년, 미국은 2006년, 우리나라는 지금 이걸 보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자,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이제 빨간색, 분홍색 쫙 올라가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늘어요. 계속 늘어다가 살짝 주춤했다가 늘었다가 박살이 나요. 앞으로 우리 출산율이 세계 OECD 꼴찌라고 나왔대. 오늘 뉴스에 37등이래요. 37등.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젊은 사람도 줄고 애도 안 낳고 밤에 자꾸 만나야 되는데 밤에 안 만나. 이제 각방 쓰는 거야. 각방. 저도 지금 셋째 낳아야 되는데 지금 맨날 각방 써서 큰일이야. 딸내미 하나 낳고 싶은데 와이프가 맨날 도망가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래요. 하여튼간 그래 저라도 기여하려고 지금 셋째 낳으려는데 딸 낳으면은 나 닮을까봐 이제 돈이 많이 들게 돼. 고쳐주려면. 어쨌든 엄마 닮았으면 예쁠 텐데 아무래도 저 닮을 것 같아. 어쨌든 뭐 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생산 가능 인구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준금리 보니까 우리 요것만 내가 하늘색으로 했네요. 우리 기준금리 여기서 한번 낮추고 지금 또 낮췄죠? 요번에 낮춘 건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뒤통수 치지 팍 올랐어. 버블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우리 그 가계부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늘어. 봤죠? 100% 넘었어요. 지금 요 빨간 선 여기 100%거든. 자, 이제 대충을 봤으니까 이제 내장을 따로따로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걸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눈에 확 들어와. 얼마 친절해요. 진짜 이거 다 상 줘야 돼. 우리 안드로메다 진짜 갈 차비라도 좀 만들어 주세요. 자, 넘어갑니다. 일단 요거 첫 번째 거 이렇게 보니까 좀 깔끔하죠. 일본 버블 붕괴 91년, 미국 버블 붕괴 2006년, 우리나라 지금이에요. 지금 91년 일본과 2006년 7년의 미국과 현재를 비교하려는데 우리나라는요, 희한하게 91년도에는요 일본 따라서 박살났어요. 이때 노태우 대통령 때 일기 신도시 나오면서. 그 다음에
2006년 말 7년도에는요 미국을 따라서 박살났어요. 신기하죠? 이때는요 우리가 친일파였거든요. 이때는 친미파예요. 이제 독립했나? 근데 우리가 90년 이전까지는요 뭐든지 다 일본이랑 똑같았어요. 왜?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주가까지 똑같았다니까. 인천 미주치인소, 경동 주식 현물 추인소 전부 일본의 지점 역할을 했어요. 오사카 지점, 오사카 그 대판 그 미주치인소의 지점이 인천 미주치인소였고, 동경 그 증권 추인소의 그 조선 지점이 경성 명동에 있는 경성 주식 현물 추인소였어요. 제가 다 연구했다니까요. 근데 90년 이전, 그래서 90년 이전까지는요 일본이 상투 칠 때 우리도 73년에 상투 칠 때 우리도 한번 상투 쳤어요. 오일 쇼크 때문에,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장이에요. 두 번째 장인데 일본부터 볼게요. 일본의 이게 73년대 한번 상투, 그 다음에 그 91년 2년에 상투 치고 지금까지 잃어버린 30년 40년 됐어요. 이때 일본이 상투 쳤다고요. 그 부동산이. 그 다음에 미국을 보면요, 미국 생산하는 거 이렇게 했지만 Y축 스케일은 좀 달라요. 제가 그 차트에 넣으려고 오르락내리락 한 거예요. 했다 90년에 한번 꺾였어요. 미국도 한번 꺾였어요. 그러다가 2006년도에 한번 꺾였어요. 이때 서프라임이 온 거예요. 이때. 지금은 다시 좀 있으면 늘어요. 지금 우리가 현재가 여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요. 지금 우리나라 생산 가능이가 계속 늘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줄었어. 계속 늘어. 25세 이상. 다른 나라는 15세 이상인데 우리나라만 25세로 했어요. 왜? 그 17세, 19세, 20세는 생산은 가능한데 아파트 못 사. 한 17살, 18살은 주유소에서 또는 편의점에서 일은 하지만, 생산 가능하지만 20살 되면 군대가 있어 또. 근데 22살 이때는 이제 막 대학 다녀. 무슨 아파트를 사. 그러니까 저는 25세 이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다른 나라는 주택이고 우리나라는 그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히 한 1, 2년 차이는 나는데 얘가 더 정확해서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올해가 상투예요. 올해가 상투. 2021년이 상투고 그다음부터 서서히 빠지다가 몇 년 있다가 급하게 빠져갖고 우리도 잃어버린 20년 온다니까. 인구 구조가. 그 10년대에도 한번 그 생산 가능 인구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큰일 났다고 그랬죠. 이때 제가 OECD 데이터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 했던 그 선대인 그분도 그렇고 또 대학 교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웃음거리가 됐어요. 일본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따라가다가 말았거든. 미국 따라갔거든.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변절을 했거든. 자, 오늘 좀 내용이 좀 기네요. 토요일 밤인데 뭐 룰루랄라 합니다. 그렇지만 국토부 실거래가가 토요일 아침에 업로드가 안 됐어요. 제가 오후 2시까지도 다운받아 봤거든요.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근데 월요일날 항의 전화 할 거야. 여러분들 내일이나 모레 아실 한번 보세요. 아실에도 업데이트 안 됐을 거예요. 호갱론도 업데이트가 안 됐을 거예요. 국토부가 이놈들이 휴가 갔는지 토요일날 아침에 금요일 거 올려야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예약을 안 걸어놨는지 화딱지 나서 제가 보통 토요일날 일요일날 실거래가 업데이트 된 거고 내가 두세 개는 올리는데 하나도 올릴 게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엉뚱한 거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또 공부가 되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장. 세 번째 장은 이거예요. 금리와 N. 요게 N입니다. N이에요. N. 요게 91년이고 여기가 여기 있죠. 요게 플라자 합의예요. 플라자 합의 하면서 이게 N이 박살이 났네. 이렇게 해갖고 일본 뭐랄까 수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1달러 하면은 300원 줬는데 지금 100원, 150원 주고 이러면은 망하는 거지. 반밖에 안 줘. 자, 이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는 요러고 연두색 보였죠. 요거 그 80년에 이미 낮추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85년에 멈췄는데 여기서 멈췄어 갖고 다시 올라갔어야 되는데 플라자 합의하면서 N이 박살이 나니까 금리를 폭락을 시켰다니까. 왜?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폭락시킨 것처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니까. 그래갖고 그 유지하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그다음에 니케이가 폭등했겠죠. 그래갖고 큰일 났다. 그래갖고 또 올렸어. 그러니까 또 니케이랑 부동산이 박살이 낮췄어. 근데 회복을 못하고 지금까지도 박살이 한 거야. 그래갖고 지금까지도 이 금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 금리. 야, 진짜 미국 금리가 지금 0.25%인데 이게 18%인가 19%. 기준금리가 19%에서 내려왔다니까.
이때 당시는 뭐 정책금리라고 그랬지. 이게 흔들흔들하는 건 정책금리고요. 요런 건 기준금리예요. 이게 꺾은 선으로 돼 있는 건 기준금리. 우리나라도 2000년 이후로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올렸다 미국 따라갔는데 최근에 확 낮춰버렸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에 버블이 많이 있겠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금리가 이렇게 되니까 가계부채 어떻게 됐겠어요? 일본 90년까지 쫙 올라가다가 90년에 이제 니케이도 박살나고 주택 가격도 폭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매매가 당하네. 그러니까는 내가 줄이고 싶은 게 아니라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 반대매매 나가고 차압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가계부채가 비중이 멈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못 견디고 이제 폭락을 한 거지. 최근에 다시 늘었어요. 이렇게 이만큼 늘었어요. 얘도 그렇고 다 늘었어요. 우리도 늘었잖아요. 이 코로나 구제금융 푸는 바람에. 그다음에 미국 쫙 늘다가 65년까지 늘다가 70년대 이렇게 주춤하다가 이제 가계빚이 쫙 늘어요. 계속 늘다가 이때 갑자기 늘죠. 이때 갑자기 는 이유가 뭐야? 2000년 IT 버블 이때 금리를 박살을 냈잖아요. 금리 낮추면 부채가 증가한다니까. 그러면 버블이 생기죠. 버블이 생기면 어떻게 돼? 박살이 나죠. 이게 서프라임이라고. 이게. 그 다음 우리나라는 주구장창 빚내라 많아. 50%, 60%, 70%, 80% 이렇게 갖고 100% 넘겼어. 미국이 서프라임 맞은 게 99%에서 맞았거든요. 일본은 70% 정도에서 얻어맞고 멈췄고 70한 2% 정도에서 멈췄고 미국은 100%에 가기 직전에 멈췄어요. 영국도 100% 멈췄고 스페인도 100%에서 멈췄는데 우리는 100% 돌파했어. 대단한 우리나라야.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자, 대충 정리됐죠? 자, 처음에 했던 얘기를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이제 네 장의 그래프를 같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지금 상황이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 정점을 찍고 내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한 1, 2년 있다부터 급하게 빠져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100% 넘었어요. 지금 몇 나라 안 돼요. 우리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돼요. 안드로메다나 태양계나 은하계도 없어. 그 다음에 금리는 최저금리를 낮췄다가 이제 올린대. 큰일 났어. 보세요. 주택가격지수랑 생산가능 인구랑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중이랑 금리랑 네 가지를 다 같이 봤죠. 지금 이 상황이 30년 전에, 정확히 30년 전이네. 지금 2021년이니까 1991년이면 30년 전이에요. 일본을 보니까 일본 91년에 상투치고 주택가격 이때 생산가능 인구가 상투치고 빠지고 그다음에 가계부채 비중도 늘다가 멈추고 금리는 이때 낮췄던 거를 급등을 시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택가격 폭락하고 가계부채 더 이상 못 늘고 금리는 낮춰도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남았나? 그래야 일본이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니까 미국이 2006년 말까지 주택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생산 가능률가 폭증을 했는데 금리는 박살을 냈는데 IT 버블 때문에 박살을 냈는데 가계부채 비중은 100%까지 갔는데 이제 부동산이 폭락을 하니까 10대 도시 폭락을 하니까 생산 가능 인구도 폭락을 하니까 그 다음에 반대매매 나가고 차압 들어가고 경매 들어가가지고 가계부채 비중이 강제 축소 현상이 벌어지고 금리를 낮춰도 소용이 없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학봉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차학봉 기자는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쫙 째려보면서 너무너무 똑같지 않아요? 차학봉 기자님 말 말고도 엘리언 말 들어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방송은요 주말에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천천히 보다가 차트 스톱시켜서 보고 보다가 차트 스톱시켜서 보고 한번 보시고 따로따로 내장을 보신 다음에 합쳐서도 보세요. 꼭 합쳐서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다 연관성이 있거든. 따로 보면요 각각의 사건이 이게 오버랩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자꾸 겹쳐보거든요. 저도 좀 이따 이제 안방에 가서 겹쳐야 돼요. 19금
셋째 낳아야 돼. 셋째 딸내미 낳아야 돼요. 잠깐 뭐 얘기 달았죠? 잠깐 제가 썰렁한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당황했어. 저 당황했죠? 예. 자, 오늘 땅짓고에서 조선일보에서 나온 땅짓고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진짜 이런 방송을 자주 했으면 좋겠어. 공부가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기자 생활하면서 인터뷰한 그 경험담도 얘기하면서 생생한 거. 지금 와서 저처럼 20년 전, 50, 30년 전 거를 이렇게 책으로 공부한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던 기자님의 생생한 말씀. 차학봉 기자님 아니 봉이야 봉. 혹시 이 땅짓고의 봉다방 이거 봉다방 이거 혹시 그 차학봉 기자님의 봉자 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차학봉 봉다방 만든 거 같아. 우리 독립투사 중에 김원봉 있었는데 김원봉.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이 있는데 봉준호 감독. 내가 봉이야. 이봉원이네 이봉원. 봉 많이 생각나네. 어쨌든 여기 봉다방이라고 써 있는 게 그 봉이잖아. 봉다방이 이 차학봉 기자님의 봉인 것 같아. 맞죠? 기자님 맞죠? 부럽습니다. 어쨌든 제목이 저금리가 촉발한 일본 부동산 버블 한국도 따라가나. 근데 여기서 저금리가 되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증가가 돼 있죠. 그리고 이때 인구 구조가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도 많이 하면서 돈도 많이 빌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돈 많이 빌려? 깐난애가 돈 많이 빌려? 안 빌려요. 일하면서 돈 벌면서 하는 사람들이 대출도 많이 받고 투자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비트코인도 많이 하고 그 풍차 모텔에도 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무인텔에 가서도 돈 넣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금리라는 말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목은 좋았어. 근데 여기 썸네일에 있는 일본 부동산 신화 고령화 아닌 공급 폭탄에 무너졌다. 아니라니까. 고령화 때문에 무너진 거라니까. 고령화란 생산 가능 인구 축소. 공급 폭탄은 맞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그 영상 올렸었죠. 죽음년에서 그 나쁜 년에서 10년 동안 10.3% 올리는 일반 주택이 빠지는데 서울 아파트는 20% 이상 빠진다. 그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죽음년에서 나쁜 년이 리포트 낸 걸 갖다가 리포트를 제가 쫙 읽어드렸잖아요. 그래프까지 다 삽입해가지고 다 복합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한국은 공급 폭탄에 인구 통계학에 가계부채에 그러니까 이 저금리 때문에 나온 게 가계부채고, 그래서 폭등을 하니까 할 수 없이 공급 폭탄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까지 폭락하거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되면은 아파트 더 지으면 안 되잖아. 집을 더 지으면 안 되잖아. 근데 불황기 때 더 졌다니까. 왜? 이미 그 착공 예정이 다 돼 있던 거란 말이에요. 멈출 수가 없어. 우리도요 지금 죽음년에서 나온 그게 앞으로 10년 동안 과거에 그 7만 원씩 그 매년 공급되던 게 향후 10년 동안은 11만 원씩 증가된다잖아요. 그러니까 4만 몇 채가 더 증가돼. 그러니까 과거 10년보다 50% 이상 증가돼 갖고 앞으로 물량 폭탄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10% 넘게 빠진다고 그러지, 일반 주택 기준으로.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급 폭탄에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선일보 유튜브 꼭 가서 보시고요. 한 2-3번 보셔야 돼요. 저도 또 볼 거예요. 오늘 제 방송 만드느라고 그냥 캡처하면서 보느라고 넘기고 캡처 그러느라고 방송 솔직히 제대로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것만 골랐어. 자, 오늘 방송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토요일이라서 또 내일 제가 놀러 가거든요. 놀러 가서 다음에는 제가 놀러 가서 드론으로 찍고 막 아니면 거기 텐트에서 누워 있고 막 이런 것도 올릴까? 임장 왔습니다. 뭐 어느 무슨 강에 강바람 맞으러 임장 왔습니다. 예.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엄청 공부 많이 됐죠? 4장을 각각 따로 보시고 겹쳐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 보신 다음에 각자 안방으로 가서 이제 겹치기 19금. 자꾸 방송이 좀 저질이 돼가는데 죄송합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뭐. 자,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밤늦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음악 듣으면서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안방으로 휙 갑시다.